심리극의 이론과 실제, 심리극의 정의, 심리극의 특성, 심리극의 효과. 심리극의 정의. 심리극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제이콥 레비 모레노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21년 심리극을 시작했죠. 그는 진실의 극장, 행위과학, 자기해방, 정신적 실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극의 세계가 언어의 틀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연극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존재의 진실을 조명하고 인간이 처한 환경의 현실적 측면을 탐구하는 과학, 그것이 심리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젤카 토반 모레노의 아내죠. 그는 자발적, 극적, 즉흥적 방법으로 주인공의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이야말로 심리극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진실이란, 진실 혹은 주관적 진실이란 현실의 기준에 의한 객관적 진실 혹은 논리적 진실이 아닌 인간 개인마다 내면에 있는 자기만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느낌, 환상, 꿈, 연극이라고 말하는 이 용어는 극장과 공연이 아닌 삶을 연극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우리 자신이 연극의 작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야블론스키. 그는 즉각적인 삶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자연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으로서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데이빗 키퍼. 그는 심리 과정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유사 상황에서 역할놀이적 행위화를 통한 개인 경험의 극화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켈러만. 그는 극화, 역할놀이, 연극적 자아 표현을 통해 주인공의 행위를 지속 완료하여 고취하는 심리치료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담 블렌트너. 주인공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사건을 말이 아닌 행위화를 통한 심리치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극의 특성. 인지, 언어적 차원과 신체 행동적 차원, 그리고 행위화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의 충족, 대인관계 갈등을 쉽게 다루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참여 측면을 초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역할로 입장과 감정을 느끼는 것이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심리극의 효과. 자기에 대한 통찰과 인식, 새로운 행동 반응을 습득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깊은 자기애와 객관화, 역할 연습으로 대안적 행동과 자기 표현,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킵니다. 가치관, 철학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가치관을 재검토합니다. 상상, 꿈, 상징, 직관력 향상으로 인한 개인적 성장 기술을 습득하고 연극의 유의성, 명랑성, 즉흥성, 예술성으로 인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체 동작을 통한 즐거움, 생동감, 유머의 회복, 주인공과 집단원 경험으로 인한 통찰과 치료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리극의 치료적 요인과 관련된 인물은 어빈 얄롬이 있습니다. 어빈 얄롬이 얘기한 집단 심리치료 치료 요인은 희망의 고취, 보편성, 이타주의, 정보 전달, 교정적 정서 체험, 사회화 기술의 발달, 모델링,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 문제 등이 있습니다.
희망의 고취, 모든 치료의 근본이죠.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의 접촉, 창조적 변형, 긍정적 변화를 말합니다.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치료사와의 만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생기게 되죠. 보편성, 한 개인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강력한 지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보 전달, 심리학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 그리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태도나 기술을 말하죠.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 과거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지적인 반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여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잉여현실, 과거에 정말로 원했던 경험이죠. 그런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과거 어린 시절 경험이 보다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와 기술의 발달, 집단원에게 피드백이나 특정 사회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거죠. 심리극에서는 이러한 것을 경험적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모방 행동, 집단 내 다른 사람의 행동 중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학습, 인간관계를 보다 더 건설적인 기준과 양식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집단 응집력, 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소속감을 느끼는 아주 강력한 경험입니다. 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 느낌을 억압받는 강요 없이 소속할 수 있다는 느낌이죠. 정화,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자아의 확장과 통합을 동반하는 감정의 해방감입니다. 흔히 후련하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죠. 집단 심리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실존적 요인들, 확실하고 변화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현실들을 공유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불공평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으며 수용과 책임감에 대한 더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에 대한 재정화, 인지적 통찰, 대인관계 학습, 행동과 행위적 학습, 상상의 자극, 비특이적이라는 용어로서 심리극의 다양한 치료적 요인을 설명하게 됩니다. 최현진, 윤성철, 블렌트너, 켈러만, 이들은 이렇게 심리극의 다양한 치료교적인 요인들을 설명했습니다. 심리극의 구성요소, 심리극의 구성요소에는 5가지 구성요소가 있죠. 연출자, 주인공, 보조자, 관객, 무대가 있습니다. 심리극의 구성요소, 주인공, 심리극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주인공은 충분한 워밍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선택되고 자신의 진실을 집단원 앞에 제시합니다. 주인공은 역할 교대로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중자 역할을 하면서 내면에 감춰진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표현합니다. 때론 거울 기법으로 그 장면에서 벗어나 공동 연출자가 되기도 합니다. 디렉터, 심리극적인 방법으로 주인공의 문제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로 조성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죠. 극 속에서 분석가, 집단 리더, 상담자, 치료사, 연출가의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의 어려움을 돕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의 기능도 합니다. 분석가의 역할로는 개인적, 대인관계적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공감적 경청자이자 유전적, 지형적, 역동적, 경제적, 구조적, 적응적, 심리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참가자의 감정, 생각, 행동, 태도에 대한 세심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심리적 분석이나 사회적 분석보다는 행동적 분석으로 전체 행동 영역을 분석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연출가, 디렉터의 연출가의 역할인데요. 심리극이 예술적인 경험이 되도록 예술을 창조하는 역할입니다. 특별한 지도 기술, 주인공의 장면 설정을 원조하고 무대 위에서 참가자들의 위치를 통제하고 보조자의 연기를 교정하고 워밍업과 행위화의 시간을 조정합니다. 조명과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한 무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상징적으로 상황을 표현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모험적인 정신과 상상력, 열정으로 자발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이기도 하죠. 디렉터의 치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료를 촉진하는 방식의 역할이고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촉진자의 기능을 갖고 있죠. 증상의 감소, 위기 개입, 갈등 해결, 인성 변화, 정서적 안정감, 인지적 이해, 대인관계 피드백, 행동주의적인 학습. 이를 위해서 심리학 개론이나 발달 심리학, 성격 심리학, 이상 심리학,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집단 리더로서의 역할. 건설적인 집단 분위기,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이고 집단의 구조화를 위해서 집단 규범을 설정하면서 집단 응집력을 향상시킵니다. 집단의 긴장 수준을 조절하며 집단 목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집단원의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면서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집단원들이 갖고 있는 상호협력 분위기 안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는 역할도 갖게 되죠. 보조자. 주인공의 중요한 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조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사실적인 자, 환상적인 자. 이처럼 주인공이 무대에서 극적으로 묘사할 때 상대 역할 또는 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보조자는 심리극에서 큰 힘과 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웜업을 하는 것을 돕고 연기에 몰입하게 하고 주인공의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서 더욱더 깊게 몰입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보조자 역할입니다. 관객 또는 집단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심리극에서 주인공, 보조자뿐만 아니라 관객으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과 동일시될 때 공감, 감정의 완화, 갈등 해소의 통찰 경험, 관객과 집단으로서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인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밑쪽에 보이는 것이 발코니이고요. 각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층에 따라 심리극의 구조와 의미가 내포되는 의미로 심리극의 무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극이 진행되는 이러한 무대, 장소는 원형 무대와 발코니가 있습니다. 집단원이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행위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굳이 층이 없어도 됩니다. 이때 너무 높은 강단이나 극장식 무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객과 무대가 단절되어 있어 집단 나눔이 촉진되는 아늑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죠. 심리극의 진행 과정. 심리극의 진행 과정은 준비 단계, 행위화 단계, 나누기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세싱은 전문가들이 마지막 자신의 심리극에 대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준비 단계, 웜이라고 하는 데우다의 의미와 업이라고 하는 가까운 또는 에너지의 합성어로서 이 준비 단계에서는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하는 단계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자발성을 높이고
기꺼이 행위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의지와 준비성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단계죠. 믿음, 안정감, 비이성적, 본능적, 감각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논리적 요소, 모험적 정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집단원의 자발성을 충분히 발휘한 후에 주인공을 선정하게 되고, 주인공을 선정 시 집단의 유형, 크기, 시간, 갈등 유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디렉터는 자신을 준비시키고 집단의 목표, 역할, 경비, 한계, 시간을 배정하여 논의합니다. 이때 서로 친밀하도록 촉진하며 집단원 간 소개를 진행합니다. 디렉터는 집단 응집력과 자발성을 위한 행동 연습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은 웜업 단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론하거나 개인 문제와 집단 공통 주제를 드러나게 합니다. 집단원 중에 한 사람이 자신 또는 집단의 문제를 연기할 주인공이 선택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위화입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죠. 실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행위화, 즉 선발된 주인공은 자신의 생활이나 갈등 장면을 제시하고 행동을 표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디렉터는 주인공의 심리적인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주인공의 갈등 상황을 무대 위에서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 정화, 행동화를 실시합니다. 디렉터는 주인공을 무대로 안내한 후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렉터는 주인공의 갈등을 연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디렉터는 주인공이 구체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주인공은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상황을 연기하죠. 디렉터는 집단원 중 주인공의 극중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묘사됩니다. 디렉터는 주인공이 극에서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 역할을 교대하고, 디렉터는 주인공이 다른 이들의 역할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보조자들이 주인공의 중요한 인물의 방식과 장면이 유사해질 때까지 피드백합니다. 보조자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도 웜업 작업을 통해 촉진시켜주죠. 디렉터는 장면에서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심리극 기법을 적용합니다. 심리극이 진행됨에 따라 주인공이 경험한 여러 장면을 탐색하기 위해 기법을 적용합니다. 주인공이 행위화를 하면서 억압된 행동인 행위 갈망이 충족될 때까지 이르게 합니다. 주인공이 적응적인 태도와 행동 반응으로 작업을 수행하죠. 전반부와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어서 행위화를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인터뷰로 현재 문제의 원인과 실마리를 찾습니다. 중반부에는 극적 행위에서 진단과 교정을 지속하고 극적인 정화를 유도합니다. 후반부에는 새로운 반응 양식을 탐구하고 훈련을 통해 극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죠. 마지막 나누기입니다. 주인공이 했던 장면이나 생활 양식에 대한 집단원의 느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인공을 비판하지 않고 주인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집단원들은 평가, 비교,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인공과 느낌이 유사한 또는 같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디렉터는 주인공이 집단원으로부터 고무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돕습니다. 집단원들에게 이성적인 분석보다 연기를 하면서 느낀 감정을 나누게 하고, 디렉터는 다양한 지지적인 심리극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는 새로운 주인공을 위한 웜업으로 옮기거나 종결 기법으로 종결합니다. 웜업의 이론.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두 가지 활동인
달리기와 영화 보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몸풀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관객이 영화 티켓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면, 상담을 하기 전에 모든 준비 과정이 바로 웜업, 준비 과정입니다. 상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자기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 응집력,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웜업이란 내담자의 문제를 탐구하기 이전 초기 분위기 형성 단계를 말합니다. 웜업은 내담자의 저항과 방어를 감소시키고 자발성의 촉진을 조절하며 상담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웜업은 점진적으로 자발성을 갖추는 활동입니다. 심리극 창시자 제이콜 레비 모레노는 자발성과 창조성은 심리극과 건강한 삶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발성의 의미로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자발성은 웜업에서 신체, 정신, 관계의 과정으로 증진되고 더 나아가 창조성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 각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과 승리하기 위한 선수와 응원의 다짐의 과정처럼 점진적인 웜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발성에는 병적 자발성, 진부한 자발성, 진정한 자발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병적 자발성은 적절하지 않은 새로운 반응을 말합니다. 새로움과 창조성이 없는 적절한 반응을 진부한 자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움과 창조성이 있는 적절한 반응을 말합니다. 바로 진정한 자발성이죠. 사회적, 심리적으로 보수적인 태도에 연연할 때 고정관념과 습관의 행동이 보이는데, 즉 이를 로봇증이라고 말합니다. 웜업으로 자발성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창조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웜업으로 실패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도전과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돕습니다.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발성이 낮고 자발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 수준이 낮습니다. 신체, 마음, 관계를 다루는 웜업 활동인 즐거운 놀이 활동으로 자발성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놀이는 인간의 신체, 정신 활동에서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며 재미와 즐거움을 전제로 하고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가 특징입니다. 놀이는 원시 사회의 노동의 동작을 본뜬 것이며 노동의 동작을 놀이로 바꾸면서 노동이 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놀이는 하나의 유의이며 아동의 신체 발달과 지능 발달, 사회화 훈련에 도움을 줍니다. 놀이의 특징으로 내적인 동기와 웃음과 기쁨, 신선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활동인 놀이는 그 자체에 쾌감이 있기에 내적으로 동기화되며 성공적으로 끝마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놀이는 긍정적인 느낌인 웃음과 기쁨을 주면서 마치 가상의 경험인 허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놀이는 목적과 사건에 무엇인가 결정하기 위한 탐색과는 다르게
신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심리극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삶의 주제로 역할 놀이를 유도하기 때문에 하나의 놀이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할 맡기는 모방, 반영, 동일시와 내사, 동화와 같은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특정한 삶의 역할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 놀이는 심리극으로 새로운 역할을 새롭게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역할 창조는 역할 맡기, 역할 놀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상상, 공상,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역할 맡기 상태에서 역할 놀이를 경험하여 역할 창조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상담에서 웜업이란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 과정이며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노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시간, 장소, 대상, 분위기를 고려하여 웜업을 형성합니다. 웜업의 목적은 상호 신뢰, 친밀한 관계, 응집력, 참여의식을 증진시킵니다. 낯선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불편한 긴장을 이완시키고 다음 작업의 준비성을 유발, 촉진시키고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 수용 능력인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웜업은 매 시간과 공간에서 회기 내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웜업 실시 원칙. 주변에서 중심으로 진행되며 집단원의 특성, 공간, 분위기, 목적에 맞게 실시합니다. 웜업 진행 시간은 적절히 계산하여 실시하며 집단원이 최대한 자발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웜업을 운영하는 요령. 무엇을 웜업할 것인가? 각 개인의 웜업 수준은 어떠한가? 웜업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여부, 심리극 주인공의 여부, 집단원의 신체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무대, 공간에 있는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웜업 후 집단 성원 간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집단 리더의 영역을 아는 것, 집단 리더의 명백하고 확고한 지시, 웜업 실시 전 웜업의 실제를 미리 설명하는 것, 웜업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웜업의 유형. 웜업의 유형은 신체적 웜업, 관계적 웜업, 마음 웜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웜업의 실제. 물건 돌리기인데요. 집단원이 원이나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의 크기, 무게, 온도가 점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셔요. 집단원이 어떤 특성이 있는 음료를 마실 때 행위를 표현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돌아가며 행위를 연습하죠.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또는 독약을 마시는 그런 웜업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끌려가요. 집단원이 각자 강제로 끌려가는 행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끌려가는 것, 땅에서 끌려가는 것, 양쪽에서 끌려가는 것, 끌려가지 않도록 강하게 저항하는 행위, 필사적인 노력 후 결국 끌려가는 모습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장난 로봇. 집단원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고장난 로봇이 되어 볼 수 있겠습니다. 개구리 되기. 집단원이 각자 개구리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 자신의 신체 중 불편하다고 느끼는 특정 부위 역할을 하고 신체 중 가장 건강한 부위가 되어보고
자유롭게 돌아다녀 볼 수 있습니다. 연못에서 생긴 일, 연못에 있는 생물, 무생물, 이때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기, 서로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집단원과 특별한 장소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행위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진사, 집단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사진사가 되어보고 사진사가 제안하는 장면을 그대로 집단원들이 연출하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식장, 교통사고, 나이트클럽, 지진 현장도 표현할 수 있겠죠. 걷기, 발바닥 걷기, 직선으로 걷기, 곡선으로 걷기, 직선과 곡선으로 걷기, 변형하여 걷기. 나는 조각가, 2인 1조로 조각가와 조각이 되어서 또는 5인 1조로 조각가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주고 조각을 만들고 요즘 마음의 상태나 스트레스, 나의 바람을 집단원들과 작품의 생각, 느낌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웜업, 집단원들이 서로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리고 집단들과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 집단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감정으로 행위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언극, 집단원들이 말없이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감정으로 행위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